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한 조립 명령을 활용하여 조립품을 작성할 수 있다. 구성 요소의 동작을 이해하여 조립 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조립 예제, 삼지형 레버 에어척 입력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조립 명령을 활용하여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삼지형 레버 에어척이라고 하는 기구고요. 조립을 하실 때 이 기구의 동작을 이해한 후 유형에 맞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바깥쪽에 있는 형상은 실린더라고 해서 실린더 안쪽에는 구멍이 이렇게 깊게 파여 있죠. 이 구멍 안쪽으로는 피스톤 로드와 연결되어서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피스톤과 피스톤 로드는 이 실린더에 공기가 유입되는 구멍이 두 군데가 있어요. 먼저 이쪽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피스톤 로드가 뒤쪽으로 밀려나겠고, 밀려나면서 연결된 핑거가 벌어질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서 공기가 유입되면 아까 들어왔던 곳으로는 공기가 다시 빠져나올 거고요. 피스톤 로드가 뒤쪽으로 이동됐던 게 다시 앞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벌어졌던 핑거가 다시 오므러들겠네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기구를 레버 에어척이라고 하고, 삼지형은 손가락이 핑거가 3개가 있다 해서 삼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작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인벤터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동작에 맞게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작성을 위해 위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z.iam 파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파일이 오픈이 되었다면 F6 또는 뷰큐브에 있는 홈 버튼을 클릭하여 등각뷰 상태로 시점을 전환시켜 줄 거고요.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부품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준 부품으로는 실린더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배치 또는 단축키 P 버튼 눌러서 실행하신 후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삼지형 레버 에어척 안에 실린더를 10개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축소해서 보면 공기가 유입되는 구멍이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 하나 있네요. 여기는 지금 봤을 때 배면도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공기가 유입되는 구멍을 저는 위쪽으로 회전시켜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마우스 클릭, X를 90도 회전, 그리고 원점에 고정 배치까지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ESC 버튼 눌러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실린더와 조립되는 구성 요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린더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을 그냥 모두 선택한 후에 10개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미 한 점 클릭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먼저 피스톤 로드가 실린더 헤드에 조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피스톤 로드에는 핑거가 핀에 의해서 조립이 되겠죠. 여기가 조립이 끝나면 피스톤 로드의 반대쪽 끝 부분에 피스톤이 조립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실린더에 조립하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린더 헤드와 피스톤 로드를 조립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조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피스톤의 바깥쪽에 홈이 있는데요. 안쪽에 보면 안쪽에도 이렇게 홈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실린더 헤더에도 보면 바깥쪽에 홈이 있고요. 안쪽에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컨텐츠 센터에서 가져온 표준 부품을 조립을 해줄 건데요. 어떤 부품이냐면 오링이라고 하는 부품이에요. 이 오링은 이 실린더 자체가 공기에 의해서 작동을 하잖아요. 이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배치, 드롭다운 메뉴 중에서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를 클릭을 할 거고요. 규격은 우선 케이스 규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트 부품에 있는 실링, 그리고 여기서 오링 클릭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오링을 규격에 맞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링은 여기 썸네일에 보이는 것처럼 생긴 부품인데요. 이런 도넛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규격상 이 오링은 안쪽에 있는 지름을 호칭 지름으로 하고요. 얘가 기구적인 동작에 의해서 마찰이 발생하고 움직인다 하면 운동형이라고 하고,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조립된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고정형이라고 합니다. 운동형의 경우에는 기호는 P, 고정형은 G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오링은 어떠한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 내부에 여기 홈이 파여 있어서 이 홈 내부에 오링이 조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축과 같은 샤프트 부품 바깥쪽에 홈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오링이 조립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이 오링의 내부 호칭 지름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즉 구멍용, 축용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마찰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운동용,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고정용,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벤터의 경우에는 이 내부에 끼워지는지 외부에 끼워지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았어요. 위쪽에 있는 반지름 내부가 구멍에 홈이 있어서 이 홈에 오링이 조립되는 경우고요. 이때는 이 오링의 내부 직경을 통해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즉, 이 오링에 끼워지는 상대 부품의 크기에 의해서 규격이 정해진다라는 뜻이겠죠. 반지름 외부의 경우에는 이런 축과 같은 부품의 홈에 껴지는 경우를 뜻하고요. 이때는 오링의 가장 먼 직경을 기준으로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때 이 오링도 마찬가지로 축이면 구멍이라던가 상대 부품이 끼워지게 될 텐데, 그 끼워지는 부품의 크기에 의해서 규격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이 오링의 내부 호칭 지름과 얘의 두께만 알면 된다라는 것만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오링을 찾아서 배치하기 위해 일단 취소를 할 거고요. 화면을 회전시켜서 실린더 헤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실린더 헤드에는 내부에 오링이 하나, 외부에 오링이 두 군데에 조립이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개 조립이 되죠. 이때 내부는 안쪽에 피스톤 로드가 조립이 되고, 이 피스톤 로드가 공기에 의해서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해요.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는 운동용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외부의 경우에는 실린더의 구멍과 딱 조립이 되고요.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고정형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고정형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부 같은 경우에는 끼워지는 상대 부품의 지름, 크기를 알아야 될 거고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 부품의 구멍의 지름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위쪽에 있는 검사 탭으로 이동을 해서요. 측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로 지나가는 피스톤 로드의 지름은 굵은 원통면이 되겠고요. 여기에 지름은 18mm네요. 그리고 이 실린더 헤드가 껴지는 구멍의 지름 크기는 40m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조립으로 이동을 해서 원하는 오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링이 바깥쪽에 끼워지는 반지름 외부 유형부터 가져올게요. 바깥쪽은 마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적 외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끼워지는 지름은 40인데 40을 선택을 했더니 오링 내부 지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내부 지름은 측정하지 않았으니까 잠시 취소한 상태로 다시 검사 탭에서 측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링의 안쪽 지름이기 때문에 실린더 헤드에 있는 홈의 외부 지름을 측정을 해줄 건데요. 34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시 컨텐츠 센터 배치에서 정적 외부를 가져올 거고 샤프트 지름은 40으로 해주는데 이 내부 지름 중에서 34가 딱 맞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대신에 33.7과 34.4로 크기가 조금 유사하네요. 그러면 이때 선정하는 방법은 내부 지름이 적은 쪽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링 자체가 합성 고무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재질인데 살짝 늘어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살짝 늘리면서 조립을 해서 여기 쏙 조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작은 크기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는 이 오링은 표준으로 가져올 거고요. 확인. 그리고 이미 한 점에 배치해 주도록 할게요. ESC. 다시 한번 컨텐츠 센터 배치. 이번에는 구멍 안쪽에 조립이 되니까 반질은 내부가 될 거고요. 이때는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적 내부. 지름은 18mm였고 여기는 다행히 선택란이 하나죠. 확인 버튼 눌러서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립을 해줄 건데요. 조립은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해줄게요. 유형은 메이트 이용해서 먼저 축의 방향부터 맞춰줄게요. 그 다음은 이 오링이 여기 홈에 끼워져야 되잖아요. 정적 외부 오일실을 확장해서 원점을 보면 YZ 평면이 있습니다. 얘가 이 오링의 중간 평면인데요. YZ 평면을 실린더 헤드를 확장해서 작업 평면 1번에 조립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에 조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용. 이번에는 동적 내부 오일실에 있는 원점에서 YZ 평면과 실린더 헤드에 있는 작업 평면 2번에 평면을 맞춰줄 거고요. 적용. 마찬가지로 메이트 이용해서 이 실린더 헤더와 오링의 축 방향을 메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오링 조립이 완료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오링이 끼워지는 피스톤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지금 반지름 내부가 먼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내부에 끼워지는 부품부터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스톤의 이쪽 부분에 조립되는 부분은 로드에서 얇은 원통면 이쪽 부분입니다. 검사 측정. 그래서 피스톤 로드의 외부 직경을 측정했더니 12mm 나오죠. 그리고 여기 외부에 끼워지는 오링은 이 피스톤이 실린더 안쪽에 조립이 되죠. 그러면 이 실린더의 내부 지름이랑 동일하니까 아까 측정했던 40mm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지금 반지름 내부에서 피스톤 로드와 조립되는 부분에 오링을 가져올 건데요. 여기는 마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적 내부로 가져올 거고요. 축의 지름이 12mm. 그래서 클릭해서 배치해 줄게요. 다시 한번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이번에는 반지름 외부인데 얘는 실린더와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적 외부로 가져올 거고 이때 샤프트 지름은 40이다. 선택하고 확인. 배치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구속 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트 유형이고요. 먼저 축의 방향 맞춰줄 거고 정적 내부 원점의 YZ 평면과 피스톤에 있는 작업 평면 2번을 메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뒤쪽에 있는 이 오링과 이 피스톤의 축 방향 맞춰줄 거고요. 피스톤에 있는 작업 평면 1번과 동적 외부 P34의 원점을 확장해서 YZ 평면 메이트 해줄게요. 메이트 했을 때 이 피스톤의 방향이 반대다 하면 플러시로 조립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 평면이잖아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실린더 헤드와 피스톤은 오링이 조립이 되었고 조립 준비가 끝났죠. 그럼 이제 이 피스톤 로드를 헤더와 같은 축 선상에 배치를 해줄게요. 구속 조건 메이트 이용할 거고 피스톤 로드와 헤드에 있는 가운데 구멍 축 방향을 일치시켜 줄 건데요. 이 피스톤 로드에 날개가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핑거를 실린더 헤드와 피스톤 로드에 조립을 해줄게요. 먼저 핑거 부분부터 조립을 해줄 건데요. 여기 있는 핀이 핑거의 가운데 있는 이 홈에 딱 중간 지점에 조립이 되죠.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하면 축 방향 일치시키고 또 이 평면을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접합을 이용하면 딱 한 번만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접합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회전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원점은 이 핀의 가운데점 그리고 핑거에서도 이 구멍에 있는 가운데점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마우스가 이 점을 클릭하러 가면 사라져요, 계속. 그럼 이때는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냅이 사라지지 않고 원하는 점을 클릭할 수가 있죠. 자, 가운데 있는 중간점 클릭을 해줄게요.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유형으로 조립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핑거를 지금 실린더 헤더의 같은 방향인 여기 구멍에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린더 헤더에 스냅을 잡을 수 있는 점이 없기 때문에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해줄게요. 먼저 이 핑거의 원점을 확장을 해보면 XY 평면과 실린더 헤더의 원점의 XY 평면이 같은 평면상이죠. 그래서 두 XY 평면을 메이트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맞춰줄 거고요. 방향 잘 확인해서 웨이트인지 플러시인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자, 살짝 이 핑거 옆으로 이동시켜 줄 거고요. 선택점은 여기가 아니니까 다시 1번 클릭을 해줄게요. 그 다음은 이 핀의 축 방향이 실린더 헤더에 있는 구멍의 축 방향과 일치하고 있죠. 메이트로 하셔야지 축이 선택이 되고요. 이때도 방향 잘 확인하신 후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핀, 피스톤 로드, 핑거를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해줄게요. 먼저 핀이 핑거 있는 여기 있는 구멍 사이에 딱 조립이 되는데요. 지금 실린더 헤더 때문에 잘 선택이 어려울 것 같다 판단이 되었을 때는 핑거 그리고 여기 있는 핀 그리고 피스톤 로드 3개를 컨트롤 또는 시프트 키로 클릭한 상태에서 허공에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중간쯤에 분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분리 명령을 사용을 하면 내가 선택한 구성 요소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점이라던가 선택할 객체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선택하기 좋겠죠. 자, 여기도 구속 조건으로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트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핀의 축 방향을 여기 있는 홈의 축과 방향을 일치시켜 줄 거고요. 자, 다시 한번 핀거에 있는 XY 평면과 핀에 이렇게 조그맣게 평면이 하나 있어요. 이 평면을 메이트로 맞춰줄 건데 이때 메이트일 때 핑거의 방향이 바뀐다면 플러시로 조립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핑거와 이 피스톤 로드도 메이트 조건을 이용해서 평면을 맞춰줄 거예요. 핑거에서는 XY 평면이고요. 피스톤 로드도 원점 확장해보면 XY 평면이 이렇게 맞춰진다고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플러시일 때, 메이트일 때 방향 확인 후에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속 조건 적용을 해줄 건데요. 이제 이 축에 있는 이 파여진 이 홈과 여기 있는 핀을 조립을 해줄 건데 메이트로 주시면 안 돼요. 메이트로 축을 일치시켜 버리면 이 핑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면을 타고 움직일 텐데 축이 일치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기구 자체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접선 구속 조건을 줄 거고요. 이 홈에 있는 옆면과 조립한 핀의 옆면을 접선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후 분리 명령 취소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이 핑거가 살짝 회전을 하고 있어서 조립이 잘 됐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조립이 끝나면 유형을 좀 더 확인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실린더 헤더를 잠깐 고정시켜 놨다가 핑거를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 맞췄다면 다시 헤더의 고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피스톤과 여기 있는 피스톤 로드를 조립을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는 접합에 있는 회전 유형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의 중심 여기죠. 여기와 맞닿는 피스톤 로드의 단위진 면을 클릭을 해주면 조립이 되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조립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피스톤과 핑거까지 조립을 한 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핀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멍의 크기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빠지지 않게끔 또 무언가 조립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피스톤 로드와 피스톤도 마찬가지예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빠지지 않게끔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각각 고정하는 부품은요. 일단 핑거와 핀에 조립되는 부분은 E링, 그리고 피스톤 로드와 피스톤을 조립하는 부분은 C링을 조립을 해줄 거예요. 그럼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먼저 C링부터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C링은 샤프트 부품에 있는 서클립에 있고요. 내부는 구멍에, 외부는 축에 껴지는 타입인데 저희는 외부형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 멈춤링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올 때 이 형상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상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면 가져오기 전에 먼저 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단면도 한번 잘라서 볼 거고요. 피스톤 로드에 있는 XY 평면을 기준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그리고 봤더니 이 피스톤 로드의 홈에서 좀 더 우측에 있는 홈이랑 피스톤이랑 딱 면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피스톤을 잠깐 가시성을 꺼서 숨겨준 다음에 다시 한번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C링 선택을 할 거고 이 홈에 파여있는 지름 먼저 선택 후에 이 C링이 닿는 면 선택을 해주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삽입이 되겠죠. ESC 버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해주고요. 피스톤 로드랑 색이 동일하니까 구분을 위해서 색상을 변경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숨겨놨던 피스톤의 가시성을 켜주면 조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 핀 위쪽과 아래쪽에 두 군데 E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마찬가지로 E링도 서클립 쪽에 있는데요. 얘도 축에 끼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로 가셔야 되는데 외부에는 C링만 있어요. 그러면 규격을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KS 규격에는 지금 E링이 없으니까 ISO 규격으로 이동하는데 ISO 규격의 서클립에도 외부에 E링이 없네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는 일본 규격, GIS로 갑니다. 왜 이 순서로 가냐면요. 이 KS 규격이
국제 규격인 ISO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ISO에도 원하는 규격이 없을 때는 지스 규격으로 가는데요. 그 이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설계 기술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점이 일제강점기예요. 이때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경우가 많아 KS 규격 대부분이 지스 규격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규격으로 온 거고요. 일본 규격에는 이링이 있죠. 그래서 이 이링 더블 클릭해서 가져올 거고, 마찬가지로 이 이링이 끼워지는 옆면, 원통면 클릭하고 이 이링이 닿는 실린더 헤더의 면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 누르면 테이블 하면서 샤프트 지름을 선택하라 하고 나오는데요. 그냥 기본값인 4, 5 사용을 할게요. 이거 아래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면 선택, 헤더 선택, 그리고 적용. 똑같은 크기로 해줄게요. 그리고 ESC 버튼 눌러줄 거고요. 이 이링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위해서 선택 후에 색상을 파란색평, 페인트, 광택으로 바꿔서 명확하게 구분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핑거가 움직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헤더와 이 피스톤을 실린더 내부로 조립을 해줄게요. 구속 조건 이용을 해줄 거고요. 먼저 이 피스톤을 실린더 내부에 구멍과 웨이트 해줄게요. 자, 그리고 실린더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면이 실린더와 또 메이트 되겠죠. 그리고 이 헤드를 살짝 돌려보면 딱 모양과 구멍이 일치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자, 메이트에서 선택 요소를 다시 첫 번째로 돌린 다음에 이 탭구멍과 나사가 조립되는 구멍에 축도 메이트로 하나 맞춰줄게요. 그러면 이제 헤더가 돌지 않을 거고요. 로드가 움직임에 따라서 핑거가 움직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핑거. 지금 하나 있는데 총 3군데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얘네들을 패턴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구성 요소는 핑거, 그리고 핀, KSB 1320의 지름 4짜리 핀, 그리고 지스 규격의 1인까지 총 5개의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패턴 유형은 원형. 원형 패턴의 축 방향은 헤더에 보면 안쪽에 이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클릭하면 축이 지정이 됩니다. 수량은 3개고요. 3개가 120도 간격으로 조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확인.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트로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규격은 다시 케이스로 변경해 줄 거고요. 조임새는 볼트에 있는 소켓 머리. 첫 번째는 소켓 머리 볼트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탭구멍을 먼저 선택하고 이 볼트 머리가 닿는 헤더의 단위진 부분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면을 조금 돌려서 봤을 때 헤더에 있는 부분보다 실린더에 끼워지는 부분의 길이가 조금 짧은 것 같고 조립이 잘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자동 드롭 창에서 크기 변경이 있어요. 두 번째 있고요. 크기 변경을 통해서 호칭 길이를 조금 늘려줄게요. 저는 한 12mm 정도로 해서 2배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전체 대체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볼트도 조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볼트 또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하긴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를 복사를 할 거예요. 위쪽에 있는 복사 버튼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 구성 요소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 이용할 거고 삽입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볼트에 있는 아래쪽, 여기 있는 R값은 가장 면이 있는 쪽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볼트 머리 아래쪽 모서리를 조립되는 단위진 이 모서리에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접합 구속 조건에 있는 회전으로 주셔도 되겠죠. 또는 강체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 원점을 여기 있는 중심으로 회전 조건으로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강체로 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일단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실린더가 불투명해서 내부 상황이 안 보이니까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투명을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드가 움직임에 따라 이 핑거가 펼쳐지고 닫혀질 텐데요. 자, 제가 로드를 바깥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핑거가 다 같이 들리죠. 그런데 제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뗐더니 뗐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개의 구성 요소는 위쪽에 있는 구성 요소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패턴을 해서 조립이 되었죠. 그러면 얘가 움직이기가 끝나기 전에는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위치가 딱 정해지고 나면 그 정보가 착착 넘어가서 같이 움직이게끔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접촉 세트 조건과 위치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와 그리고 실린더 헤드 그리고 피스톤 3개의 구성 요소가 접촉 세트 조건으로 닿는 면 접촉 조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사에서 접촉 분석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제 피스톤 로드가 움직일 때마다 헤드와 실린더를 넘지 않고 움직이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립을 잘 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특성상 동작을 과하게 하면 조립이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촉 조건을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위치 표현을 주는 방법이 있었죠. 이 위치 표현은 마스터 위치를 먼저 정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구속 조건으로 위치를 제어해 보도록 할게요. 실린더의 투명도는 잠깐 꺼줄 거고요. 실린더와 피스톤을 2개를 선택해서 분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피스톤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겠죠. 이때 실린더 안쪽에 있는 여기는 바닥면과 피스톤 안쪽에 닿는 면, 두 면을 메이트로 우선 구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안쪽에 있는 이 면과 피스톤에 있는 가장 바깥쪽 면 2개를 메이트 구속 조건을 줄 거고요. 얘는 오류가 날 거예요. 그냥 관계 승인을 해줄 거고 이 구속 조건은 억제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 명령 취소.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돌려서 검토를 해보니까 피스톤이 실린더를 뚫고 나왔네요. 방금 적용했던 메이트 구속 조건에서 선택이 좀 잘못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메이트 구속은 다시 억제 해제를 해줄 거고요. 경고창이 뜰 텐데 그냥 계속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트 위에서 편집. 닿는 면이 2번째가 틀렸으니까 2번을 선택해 준 다음에 피스톤에 있는 이 튀어나온 면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메이트 억제. 그러면 오류가 해결이 되었죠. 이번에는 실린더 헤드와 피스톤 2개를 선택해서 분리해 주도록 할게요. 구속 조건 이용해서 실린더 헤드에 면과 피스톤에 닿는 면을 메이트 구속을 줄 건데요. 얘네가 이렇게 조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핑거에 접선 구속 조건을 적용해놨는데 그 부분이 아주 많이 떨어지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간격을 어느 정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5mm 정도 띄워볼게요. 그리고 분리명령 취소하고선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 검토를 하는데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진 않았네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그냥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완전히 벗어나서 빠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구속 조건도 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속 조건 적용할 건데요. 각도를 줄 거고 지정 각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 헤드의 윗면과 핑거의 윗면 선택을 해서 0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은 다 갖춰졌어요. 표현을 확장해서 위치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세로 만들기. 실린더는 다시 투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스터일 때 투명인 거죠. 자, 그럼 위치 1은 이 피스톤이 실린더에 딱 닿아있는 위치 조건으로 맞춰줄 거예요. 먼저 구성요소 패턴을 확장해서 핑거 1번에 있는 각도 구속 조건을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억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스톤 확장해서 메이트 23번 구속 조건을 억제 해제해 줄게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형상으로 위치 정보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 위치에 최소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할게요. 그 다음 또다시 세로 만들기 해서 위치 1을 만들어 줄 거고요. 똑같이 각도 1번은 억제, 그리고 이번에는 피스톤에 있는 메이트 24번을 억제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벌려진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 위치는 저는 최대로 해줄게요. 마스터 위치, 최소, 그리고 최대 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작성한 예제 파일은 저장 해줄 거고요. 지금 위치 최대로 되어 있죠? 이때는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마스터 위치에서 저장이 된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에 그럼 27 언더바 그냥 레버 에어척이라고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최초 저장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그러면 위치가 마스터로 변경이 되고 저장이 됐죠. 여기까지 조립 예제 문제를 작성해 보았고요. 이것으로 27차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